이제 녹화 중이에요. 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아 옆에 저 옆옆에 작업하던데. 거기 옆옆에 작업하더라고요. 몇 번 해줄까 여러분? 질문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56번? 저희 지난 몇 번, 앞에는 몇 번까지 했었지, 어때? 46번까지 47번부터가 됐죠. 56번 하면 돼요. 네. 자, 56번. 네, 보겠습니다. 원소 AB 순차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 준 거고요. A랑 B는 2, 3주기 원소 중 하나입니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 자, A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로 보면 되냐면 제2에서 제3으로 갈 때 급증하는 거 보이시죠? 응? 이 문제 아니에요? 제가 좀 멍청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왜? 56번이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저기 어. 이온 에너지 파트가 아니라 어. 전자 배치 파트. 응? 56번이 다른데요, 이거? 아, 그런가요? 전자 배치 쪽. 잠깐만요. 뒤에 우리 이거 다 하지 않았어요? 그 끝까지? 이거는 원자 반절 이거는 아직 다 안 했나요? 진도 다 안 나왔나요? 그때 이단은? 아, 그랬나요? 잠깐.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까지 했죠? 이 문제? 자, 난 이 단원 다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보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A는 누가 여러분? A는 질소, 그죠? A가 어디. 자, 요즘 자꾸 선생님이 엉뚱한 자꾸 눌러. 응? 짠, 얘가 질소, 그죠? B는 누가 여러분? 얘는 F 플로린. 이거 들뜬과 바닥이야, B. 바닥. 그죠? 이 P는 전자가 두 개 어디든 상관없는 거 아시죠? 순서랑 상관없잖아, 그치? 오케이. 자, C는 누가 여러분? 이거는 나트륨, D는 Mg,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들뜬 상태 전자 배치는 한 개다. 들뜬 상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바닥입니다. 자, 다음 원자과 전자수는 A가 C의 3배. 자, 얘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5개. 그죠? C는 원자과 전자가 1개.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5배라고 해줘야죠. B와 D로 이루어진 안정 화물의 화학식은요. 자, B가 누굽니까, 여러분? F, D가 누구예요? Mg. 걔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Mg, F2 이렇게 들어가 줘야죠. 알겠지? Mg, F2. 뭐 때문에 틀렸어? 아, 저 세 개나 봤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자, 또 어디 할까요? 70분 해줘? 이 문제? 자, 여기 보시죠. 자, 볼게요, 여러분. 먼저 X 같은 경우는 얘는 F 플로린, 그죠? 전자 9개짜리. Y는 누구예요? 얘는 Mg, 마그네슘, 그죠? Z는 이거는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Y가 X보다 크다. Y는 껍질이 3개, X는 2개니까 이렇게, 그지? 원자과 전자 수는 Y가 Z보다 큽니다. Y는 원자과 전자가 2개, Z는 3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지? 가장 바깥 껍질. 가장 마지막 오기다 가장 바깥 껍질. 오케이. 자, 홀전자 수는 X가 Z보다 크다. X는 홀전자 1개짜리. 그죠? Z도 1개짜리.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게 바로 나와요? 어떤 게? 홀전자? 아니, 그냥 저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는 Y는 요거 주양자 쓰면 앞에 3. 세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있다? 2개. 그게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애들을 세줘야 되니까 18쪽만 0인 거고 Z는
가장 바깥 껍질에 지금 전자 몇 개 있어요? 여기? 3개. 그럼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무슨 알겠지, 그지? 그리고 홀전자도 봐봐. 홀전자는 이 P의 원래 전자가 꽉 차면 몇 개잖아? 6개. 근데 5개가 있으니까 홀전자 한 개. 그쵸? Z는 얘는 3P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홀전자. 나머지는 다 2개씩 다 들어있겠죠. 여러분도 많이 보다 보면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그냥. 홀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또 어디 할까요? 질문 없어? 저 80번? 80번. 자, 그림은 바드 상태 원자 XYZ에서 1s, 2s,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비율을 나타내신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러분, 이게 1s, 2s,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야. 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생각해봐. 여기는 전자가 많아야 최대한 2개밖에 못 들어가. 그지? 이래서 전자 많아야 2개밖에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봐. 그리고 또 한 가지. 2P의 전자를 채우려면 바닥이기 때문에 1S랑 2S 무조건 먼저 채우고 와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봐. 같은 데는 무조건 1S, 2S일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2개, 2개, 여기는 4개. 이렇게. 그지? 여기는 2개, 2개, 2개. 여기는 2개, 2개, 1개. 그러니까 사실은 분모는 다른 건 큰 의미가 없고 1S랑 2S가 2개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 무조건 바닥이니까. 그지? 그러면 X는 전자 단수 8개짜리잖아요. 얘는 산소, Y는 누가 되겠죠? 얘는 탄소, 요거는 붕소 이렇게. 그래서 X는 산소입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Y가 X보다 큽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 그죠? 산소는요? 6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x가 z의 3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는 p 오비탈 수가 몇 개? 3개. 그죠? 붕소는 몇 개? 1개. 그러니까 3배 되는 거 맞지? 이거 바로 보여? p 오비탈 3개, 1개? 보여 안 보여? 바로. 아니면 써봐도 돼. 산소는 이래서 2개. 아직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오비탈은 어쨌든 x, y, z 3개를 다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p 오비탈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알겠지? 붕소는 얘는 5번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x나 아니면 뭐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1개, 5번이니까. 그치? 그래서 p 오비탈의 개수가 3개, 여기는 1개 이렇게 된 거죠.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응. 5? 5는 그럼 이렇게 해줄까? 봐봐. 자, 우리다 네모칸으로 1S랑 2S는 S 오비탈은 오비탈이 하나인 거 아시죠? P는 오비탈 이렇게 3개짜리. 그렇지? 그러면 전자 총 8개니까 여기 전자 2개 들어가고 여기 ES에 2개 들어가고 이제 4개 남았잖아. 4개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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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하나 이렇게 잡았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P 오비탈 수니까 여기 흰색 네모 칸수를 세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네모 칸 3칸. P 오비탈 수 3개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치? 저런 게 바로바로 아직 안 떠오르지. 그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바로 안 되죠. 자, 또 몇 번 갈까요? 75? 75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거는 3주기인데
원자과 전자랑 홀전자 수의 차이가 2, 4, 6 이렇게 난대. 그치, 그치? 그럼 이거는 원자번호 연속이라고 돼 있죠. 그치? 그럼 뒤에 수업 타면 더 빨리 보일 것 같은데. 봐봐. 3주기. 아직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니까 써줄게요, 그냥.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원자과 전자수 1, 2, 3, 4, 5, 6, 7, 빵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홀전자수는 1, 0, 1, 2, 3, 2, 1,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나요? 그럼 차이값 볼게요. 지금 차이값이 6, 4, 여기는 2. 원자번호 연속이니까 여길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 왜냐면 이 자리가 좀 많아. 얘도 2, 얘도 2, 얘도 2. 근데 여기 문제 조건에 보면 원자 번호가 연속입니다. 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그지? 2, 4, 6 일로 와야지. 그러니까 인, 황, 염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응?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인, 요거는 황, 요거는 염소 이런 식으로. 인은 15족 원소입니다. 그죠? 자, 원자 반지름은 C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원자 반지름 들어갈 텐데 여러분 봐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화가 점점 커지니까 우리가 유효핵전화가 커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반지름이 작아져. 알겠죠? 반지름이 작아져. 알겠지? 그지? 혹시 기억나? 예전에 혹시 선행할 때 반지름 따졌던 거 기억나? 안 나?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 작아진다. 기억나? 오케이. 자, 원자 번호는 C가 제일 크다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C가 가장 작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B랑 C랑 같을 겁니다. 황과 염소는 오비탈 둘 다 몇 개씩? 9개씩. 선생님 오비탈 세는 방법 알려줬지. 그치? 아르곤은 얘는 18번인데 18쪽은 빈자리가 없이 꽉 차있다. 오비탈 한 개당 전자가 몇 개씩? 2개씩 들어가니까 18을 2로 나눠주면 오비탈이 몇 개? 9개, 9개, 9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8개, 7개, 6개, 6개. 저기 오비탈 수. 그러니까 오비탈 수는 B란 C가 서로 뭐 하겠네? 같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응? 알겠지? 그치? 된 거죠. 오케이. 몇 번 했을까요? 이제 완벽합니까? 틀린 게 다 유효했잖아. 원자 반지름 때문에 틀린 거라서.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지? 85번? 85번? 아이고. 아니, 잠깐만요. 85번, 83번으로 되짚고 있대. 이거 뭐죠? 앞에 83이 있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요? 나는 84, 85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문제 맞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바닥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그러면 자, 가를 보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몇 개? 6개. 그치? 그러면 p에 6개가 들어있다는 건 이 p에 6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자, 알겠지? 그치? 그럼 일단은 어디는 다 채우고 왔어야 돼. 바닥이니까 1s 2개, 2s 2개 다 채우고 왔어야 돼. 근데 홀전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s까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홀전자 하나도 성립하고 피해 전자 6개도 성립을 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누가 될 거냐면 나트륨이 되겠네. 이렇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리고 3S 1개. 그치? 그러니까 S에는 전자가 다해서 몇 개가 돼줘야 돼요? 여기는 5개. 이런 식으로. 됐지, 그치? 근데 봐봐. 나 같은 경우는
P의 전자가 3개가 있다. 그럼 봐봐. 그럼 ES에 2개, ES에 2개, EP에 3개. 요 얘기인 거지. 그치? 얘는 홀 전자 몇 개짜리? 3개짜리. 괜찮지, 그치? 오케이. 질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 다. 얘는 여러분, S에 전자 3개밖에 없다는데, 그럼 1S에 2개, 2S에 하나. 전자 3개밖에 없는 거야. 왜? 얘는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리튬, P는 전자가 없어요. 홀 전자는 몇 개, 여러분? 1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A, B, C, D를 다 더해주면 5, 3, 0, 1이니까 합이 얼마? 9. 이런 식으로. 가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4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얘는 다해서 몇 개가 돼요? 총 6개. 봐봐. 1S 하나, 2S 하나, 2P에 하나, 둘, 셋, 3S 하나. 총 6개가 되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전체 6개가 되는 거야. 기억은 말이 안 되고. 원자과 전자 느끼는 유효 핵전에는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질소랑 리튬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질소가 더 오른쪽에 있죠. 질소가 더 원자번호가 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가 더 커져. 그러니까 나가 더 큰 거 맞아요. 유효액전화는 오늘 들어갈 차례잖아, 그지? 오늘 하면 좀 나아지겠죠, 그죠? 그지? 다 됐어요? 민규랑 쌤이랑 안에 입은 게 같은 거 같은데 나는 흰색. 그지? 같은 거 같아요. 약간 스판기 있는 거야? 스판? 아니야? 좀 다른 건가? 쌤 이거 좀 스판기 있는 건데. 주말만 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운동하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어? 운동하고 싶다. 뭐 이런. 자고 싶어? 피곤하니까, 그지? 나도 좀 전에 그랬어, 반복. 아까 내가 쌤 의자에서 자는 거 봤어? 봤어? 보여? 밖에서? 보여? 그 교무실에 휴게실 아니야? 교무실. 보여? 밖에서 보면? 다행히 마스크가 있어서 다행이야. 입 벌리고 자도 모를 거 아니야. 이래도 그치? 마스크 없었으면 되게 취해 보일 텐데. 그지? 마스크 써서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 그치? 진짜 확실히 몇 가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품할 때도 좀 마스크 쓰면 편하고, 그지? 근데 우리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어, 이제 마스크가? 마스크 벗으면 왠지 사람들한테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지 막. 그지? 뭐 조심스럽지. 사람 진짜 적응의 동물이야. 처음에는 초반에는 막 여름에 마스크 쓰면 더워가지고, 그지? 이걸 어떻게 숨을 쉬라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마스크 벗으면 괜히 이상하게 재짓는 것 같고, 그지? 부끄럽지. 이거 맞아. 부끄러워. 못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진짜 막, 나중에 마스크 벗어 모습은 가족들만 보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몰라. 자, 또 어디 할까요? 맞지.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내 가리고 싶은 치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지? 자, 또 어디 갈까요? 다 됐어, 이제? 오케이. 그럼 우리 진도 나가볼까?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까지 다 끝냈지? 오늘은 그러면 유액전화부터 할게요. 그죠? 45? 좀 가봤어야 되네.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했잖아. 자, 유효 핵전하. 우리가 이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건 있잖아.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유핵전하라고 불러주는 거야. 응? 알겠지?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 자, 보겠습니다.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가 요게 유효 핵전하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지. 전자가 감각기관이 있나? 사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전자가 뭘 느끼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힘을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구해 주는 거냐면 핵전하 여기에서 자, 핵전에서 뭐를 빼주면 됩니다. 가리움 효과. 가리움 효과 또는 가려 막기 효과 요거를 빼주면 됩니다. 자, 핵전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랑 관련이냐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양성자가 많을수록 당연히 핵전하가 뭐 하겠죠, 여러분? 더 커지겠죠. 응? 그렇지? 그리고 이 가렴 효과, 가려 막기 효과라고 하는 건 얘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유해전화가 좀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봐봐 여러분. 쌤 원래 모든 원자는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똑같죠. 그렇잖아, 그지? 그럼 맨날 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근데 사실 양성자 한 개가 미치는 효과랑 전자 한 개가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알겠지, 그치? 양성자 한 개가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응?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 원자에서의 유해전을 비교 좀 해보죠. 만약에 나트륨 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Na. 자, 나트륨 얘는 11번. 자, 전자 껍질 3개가 있고요. 전자는 2개, 8개, 1개 이렇게 들어가요. 대체 그치? 자, 전자가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전자 이렇게 있어요. 전자. 자, 전자를 한 4개만 표현하면 해볼게요, 여러분. 가장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A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B, C, 요거는 D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 이 A, B, C, D 4개의 전자 중에 유효액전화가 가장 큰 게 누굴까?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A가 제일 커요. 자, 그 다음 B하고 C는 둘이 같아요. 제일 약한 게 D가 가장 약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가 뭐 원자핵이랑 거리가 뭐하니까 가까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저 원리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알겠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A는 양성자 몇 개가 땡기는 힘을 받냐면 얘는 양성자 11개가 땡기는 힘을 받죠. 그리고 방해를 누구한테 방해를 받냐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A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전자 1개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서로 방해를 해요. 알겠지?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옆에서 확 밀어버려. 다른 전자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옆에 있는 전자가 살짝 방해를 하는 거야. 알겠죠? 약하지만 살짝 1개 정도 방해를 하겠죠, 여러분? 방해는 저도 조금 다르겠는데 좀 이따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자, B는 얘도 양성자 11개의 땡겨짐을 받고. 그렇잖아. 그치? 자, 봐봐. 그럼 B는 자,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2개. 그리고 자기랑 같은 껍질에 몇 개 있어요? 7개. 그치? 그러니까 자, 얘는 B는 자기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 2개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 7개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C도 봐봐. 그러면 C도 핵전화 11개,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같은 껍질에 또 전자 몇 개 있잖아요. 7개. 그러니까 B랑 C는 유해전화 크기가 같겠다. 그죠? D는 바로 D는 양성자는 11개의 영향을 받고
전자는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몇 개가 있어요? 10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는 사실 한 원자는 비교하기 되게 쉬워요. 한 원자에서는 핵전화는 다 뭐한데? 다 같은데. 방해를 주는 전자 개수가 뒤로 갈수록 뭐하니까? 점점 더 많아지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방해를 제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유액전화는 뭐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작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거 공식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해하기 편하라고 써준 거야 그냥. 이해지 그치? 그래서 뭐 한 원자는 유액전화는 비교하기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한 원자 잘 안 물어봐요. 너무 쉬운 거 잘 안 물어보잖아. 그치? 그래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 같은 주기에 있는 다른 원자들이 받는 유효 핵전화 크기를 물어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Na, 자, Mg. 자, 우리가 유효 핵전화를 비교를 할 때는, 자, 얘는 양수원자 11개짜리, 얘는 12개짜리, 자, 얘는 전자가 2개, 8개, 1개, 여긴 전자가 2개, 8개, 2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물론 이거는 일종의 약속인데, 유효 핵전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봐봐 라고 하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 있잖아? 그 전자가 받는 유효 핵전화를 비교를 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전자 총 11개가 있잖아요. 그 11개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 요놈. 알겠지? 그리고 마그네슘 총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개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 바로 요놈. 알지? 얘네가 받는 UH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요. 자, 요 전자는 얘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는 전자는 양성자 몇 개가 땡긴다? 11개가 땡깁니다.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딱 그렇게 방해를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자, 자기보다 얘는 양성자 12개가 땡기고 자기보다 안쪽에 전자 몇 개가 있어, 여러분? 10개. 근데 전자는 누가 더 많은디? B가 더 많잖아, 그죠? 근데 UH는 누가 더 크게 나타나냐면 Mg가 더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우리가 가리움 상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이 가리움 상수라고 하는 게 사실 수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화원에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그냥 저 일부러 일정 값을 정해서 들어갈게요. 원래 이렇게 숫자가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가리움 상수 값을 이면으로 정하는 거야. 0.6이다. 두 번째 껍질인 전자들의 가리움 상수는 그냥 계산이 편하게 0.2다. 무슨 알겠지, 그지? 자, 세 번째 껍질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은 상수가 얼마? 0.1이다. 내가 그냥 이면으로 정한 거야, 이거.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봐봐. 핵전화가 얼마? 11. 여기서 이제 빼는 거야.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여러분? 2개.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0.6.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더하기. 자, 여기는 얼마가 되겠죠? 0.2 곱하기 8개가 0.2씩. 요거에 방해를 받는다. 뭐만 알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서 얼마를 빼주나? 12에서 빼는 거야, 이제. 자, 12에서 뺍니다. 저기는 얼마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은 여기도 2 곱하기 얼마? 0.6. 그치? 여기도 8 곱하기 얼마? 0.2. 그치? 세 번째 껍질은 한 개가 있어. 자기 말고 한 개. 그치? 1 곱하기 얼마? 0.1. 이렇게 들어간다. 얘는 그럼 차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응? 얼마나 여러분? 요게 1.2, 요게 얼마예요? 1.6, 그지? 다 해서 너무 짧게 잡나? 다 해서 얼마 여러분? 얘가 1.2, 1.6, 이게 8 나오죠, 8. 그죠? 2.8. 그지? 11에서 2.8 빼주면 돼. 오케이? 7 빼기 2.8이 얼마야? 8.2? 8.2. 자, 얘도 한번 해볼까? 자, 얘는 얼마나 여러분? 계산 중인 거 맞죠? 얼마입니까? 9.1. 괜찮나요?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UH는 누가 더 커요? MG가 더 크죠. 마그네슘이 더 크죠. 그지? 근데 실제로 선생님 문제 풀 때 이걸 일일이 다 해야 돼. 아니 이거는 내가 원리를 설명해 주려 이렇게 하는 거고 유액전에는 사실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만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X축은 여러분 여기는 원자 번호고요. 여기 Y축은 유효액전화 이렇게 들어가. 자, 그래서 크기가 어떻게 돼주냐면 2주기는 봐봐 여러분. 쭉. 뭐야 너무 간단하네. 3주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봐요. 여러분 3주기도 쭉. 좀만 더 올자. 좀만 더 올릴게요. 자 3주기는 자 봐봐 여러분.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얘가 원자번호 어떻게 되주냐면 리튬 여기는 네온 이런 식으로 여기가 나트륨 여기가 아르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물론 이렇게 완벽한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이 모양만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 전화가 뭐합니다? 증가합니다. 알겠지, 그치? 그리고 봐, 쌤 여기는 주기가 다른데 자 봐봐 이거는 우리 요거는 구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네온과 나트륨 그래 그치? 물론 핵전화는 여러분 누가 더 크지만 핵전화는 나트륨이 네온보다 더 크겠죠, 그죠? 나트륨이 더 크지만 대신에 뭘 더 많이 받으니까, 그지? 전자의 방해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죠? 요 크기만, 이 수치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임의대로 막 정한 거야, 그냥. 알겠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봐봐. 리튬과 나트륨. 리튬과 나트륨 누가 더 커요, 여러분? 나트륨이 더 커요. 알겠지, 그지? 같은 족에서 리튬보다 나트륨의 유효 핵전화가 더 크다. 응? 알겠지? 이것도 꼭 좀 기억해놔요. 된 거지? 오케이. 자,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 지금 아래에 있는 게 2주기 거. 위에 있는 게 3주기 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전화 점점 뭐 한다는 거? 점점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된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원자 반지름 한번 가볼까요? 이 필기는 반지름 좀 더 하고 필기하자. 자, 여러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반지름을 영어로 radius라고 하니까 이제 radius를 해서 앞으로 r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알겠지? 이게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자, 실제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원자 이렇게 있으면 원자의 중심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 원래 이런 게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의미상으로는 그쵸? 근데 문제가 있네. 전자의 위치를 몰라.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이용하냐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가 있습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수소기체, 수소원자 두 개가 전자쌍을 하나를 공유하면서 뭐를 하겠죠, 여러분? 공유 결합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결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의 위치는 잡기가 힘들어도 원자 핵은 상대적으로 잡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전자보다는 편하겠지. 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볼게요. 자,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 여기도 원자 핵. 그럼 여러분, 원자 핵에서 원자 핵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 거리를 A야라고 하면 여러분, 원자 반지름은 저 핵 사이 거리를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원자 반지름 또는 공유결합 반지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8쪽은 결합을 해야 안 해요. 18쪽은 결합을 안 하죠. 그치? 그러니까 18쪽은 결합을 안 하니까 일반적으로 18쪽은 원자 반지름 비교를 같이 안 해요.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그래프 하나만 알려줄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여러분. 자, X축 여기는 핵간거리, Y축은 여기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이 으쌰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는 두 개의 수소 원자로 떨어져 있을 때, H2는 수소 분자로 존재할 때.
됐지,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결합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많이 내려간다고 봐주면 되고,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거 너무 머네요. 여기서 올릴까? 자, 그럼 일단 됐지. 방법이 있죠. 신기하지.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네, 끝까지 하고 만다, 내가. 근데 요즘 쌤이 이상하게 자꾸 단추를 뭘 잘못 눌렀네, 이거. 이게 나이를 먹으면 기계 작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지? 이거 바로. 자, 여기를 핵관거리, 요게 AR라고 봐주면 돼. 응?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우리 그 수소 같은 경우는 이 핵관거리가 얼마가 나와주냐면 이 길이가 74 피코미터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 반지는 얼마가 돼준다는 소리예요? 74 피코미터의 절반 37 피코미터가 돼준다는 소리예요. 됐지, 그치?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 에너지 값도 있는데 에너지 값 하나 알려줘 볼까? 여기는 마이너스 436kJ per 몰.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수소 원자 두 개가 수소 분자를 형성할 때 436kJ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결합한다. 저런 거 우리가 이제 결합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다. 결합을 끊으려면 얼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그러면 이 결합을 끊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436kJ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수소 분자에서 수소 원자로 돌아가겠죠. 됐지, 그치? 오케이? 화학은 기본 단위를 뭐를 많이 써요, 여러분? 왜냐면 분자 하나당 결합 에너지를 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작으니까. 그치. 그래서 단위를 1몰 단위로 많이 들어가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반지름 크기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이렇게 그래프식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실험 도구를 가지고 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그런 장비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비교하는 걸 알아보자는 거죠. 반지름 크기를 비교하는 것, 즉 상대적인 크기 비교하는 방법, 이거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무슨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전자 껍질입니다. 자, 전자 껍질. 이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반지름이 뭐 할 것 같습니까? 껍질이 많아지면 그만큼 반지름이 커지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날씨에 조금씩 이제 푸근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매트를 조금씩 이제 벗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좀 되게 막 무겁고 길고 이런 거 입고 다녔었는데, 그치? 그럼 몸집이 어떻게 돼? 조금씩 작아져 보이게 해줘, 그죠? 그것처럼 추워서 옷을 많이 껴입으면 몸이 막 뚱뚱해 보이잖아요.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전자 껍질을 가지고 반지름 비교해 주는데 사실은 전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족. 자, 리튬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있고 여기는 K, 칼륨이 있어요. 자, 여러분, 리튬은 껍질이 몇 개짜리? 얘는 껍질이 2개짜리. 나트륨은 3개짜리. 칼륨이 4개짜리. 그래서 반지름은 칼륨 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더라. 그치? 껍질이 많아지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핵 전하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핵 전하량. 말 그대로 양성자 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대체, 그치? 이거는 여러분 전자가 필요해요. 같은 주기. 자, 같은 주기. 자, 볼게요. 질소 원자가 있고요. 산소 원자가 있고 F 플로린 원자가 있습니다. 다 2주기야. 껍질은 다 몇 개씩? 다 2개씩. 그쵸? 핵전하가 여러분 양성원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는 양성자가 7개, 얘는 8개, 얘는 9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제일 반지름이 크냐면 질소가 반지름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껍질 수는 같은데 플로린은 양성원자가 9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원자 핵이 안으로 더
많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많이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지름이 점점 뭐하겠어, 이게 점점 끌려 들어가니까 작아지겠죠. 이해가 가지 무슨 알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주기율표를 보면 여기 봐봐. 주기율표는 크게 한번. 자, 이것도 이렇게 주기율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질 수는 점점 뭐 하는 거고? 많아지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핵전에는 점점 뭐 하겠죠?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이게 뭐 하는 겁니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왼쪽 아래에서 원자 반지름 증가하는 거.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뭐 하겠어요? 반대니까 작아지겠지. 이해했지, 그치? 그래서 요 흐름은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뭐 하는구나?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자, 요번에는 여러분 금속 원소 있잖아요.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좀 차이점 좀 알아볼 건데 원자랑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이거 다 이따 한꺼번에 쓸 거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금속. 자, 금속 원소가 원자일 때의 반지름과 이온일 때의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Na, 나트륨 원자가 있어요. 나트륨은 껍질이 3개가 있다면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은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껍질이 2개밖에 안 남겠네. 그치? 그러면 원자일 때 반지름과 이온일 때의 반지름 누가 더 크게 나타나겠어요? 원자일 때의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맞죠? 그죠? 껍질 많은 게 더 반지름이 커야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금속은 여러분 보세요. 금속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항상 1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모든 금속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문제 많이 써먹습니다. 됐지? 이건 여러분 비금속은 뭘 거예요? 비금속. 자, 비금속. 자, 비금속에서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CL이 있고 CL-가 있다. 그럼 얘는 자 껍질 3개, 이것도 껍질 3개인데 얘는 양성자는 얘도 똑같아. 17개, 17개, 17번이니까. 그죠? 근데 얘는 여러분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얘는 전자계수 있죠, 여러분. 전자수가 17개. 얘는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몇 개죠, 여러분? 얘는 18개. 전자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자가 그냥 반발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더 멀리까지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막 밀어내니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음이온의 반지름은 원자일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나요. 더 퍼지니까. 알겠지? 껍질수는 핵전하는 같은데. 알겠지? 그치? 이거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 요 크기가 1보다 뭐하게 나타납니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이건 예외 없이 지켜지는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알겠죠? 원래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금속은 원래 양이온 되는 거 알죠? 안 정해지려면, 그치? 18쪽 같은 전자 배치 되려면 비금속은 음이온 돼야 되는 거 알잖아. 괜찮죠?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니까 전자를 잃어야지 안 정해지고 비금속은 대부분 5개, 6개, 7개니까 얻어와야지 안 정해지잖아. 그래야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기 쉬우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괜찮죠? 자, 이거는 여러분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 보겠습니다. 등전자 이온 이게 무슨 얘기야?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란 뜻이에요. 알겠지?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 봐봐 여러분. 자, 질소, 산소, 플로리나 이온,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여기는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자, 얘네는 전자가 다 몇 개짜리냐면 다 10개짜리. 그죠? 껍질이 다 몇 개짜리들이요? 껍질이 다 2개짜리들이죠. 그지? 다 2개짜리. 전자 10개니까. 그러면 껍질 수는 같은데 핵전화가 7개, 8개, 9개, 11개, 12개, 13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제일 크겠죠? 여러분 이온 반지름은 질소 쪽으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핵전화가 작아야 안으로 당기는 힘이 더 약하니까. 무슨 말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자, 이번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인, 황화이온, 그죠? 염화이온, 칼륨이온, 그리고 칼슘이온. 이런 식으로. 얘는 전자가 다 몇 개짜리? 다 18개짜리. 그러니까 껍질 다 3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핵전화가 작은 애들은 그만큼 전자를 땡기는 힘이 뭐 할 수밖에 없잖아. 더 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도 반지름 누가 제일 크다? 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괜찮죠? 됐습니까? 자, 필요한 걸 한번 적어봐야죠, 여러분.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좀 많죠? 근데 거의 사실 내용 웬만하면 다 있어. 다 쌤 교재 다 적어놨어. 네모? 이거? 괜찮아요? 주기업표죠 네모칸이. 이게 쓰고 있어요? 이게 영상으로 찍힐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웃기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쌤이 봐. 내가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애들 필기한다 멍하니 서 있거든 되게 웃기더라고. 저 영상 어디에 올라와요? 유튜브. 그 구독한. 유튜브 구독해놨죠? 네. 그러네. 협박이라뇨. 얘들 유튜브 왜 이렇게 구독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를 왜 매번 안 찍고 이런 애가 안 왔을 때 안 찍어요? 매번 찍으면 용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용량이 너무 많아. 이게 동영상은 용량이 되게 커요. 용량 하나가 기가 단위로 가기 때문에 매 시간 찍으 이제 보관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너무 많아서. 난 유튜브로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유튜브한테 고마운 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용량은. 그렇잖아. 유튜브니까 사실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지? 자, 다음 넘어갈까요? 오케이. 이번에 여러분, 자, 반지름까지는 됐고, 이온 에너지 보겠습니다. 이온 에너지까지 하면 이 단원이 다 끝나는 거 아시죠?
아니요. 총 4개 중에 2개 하는 거예요. 반 한 거예요, 반. 아 그냥 만약 이거 끝나면 어. 끝이에요. 오, 글쎄 여러분들이 많이 더 원하면 다른 걸로 더 하겠죠. 더 어려운 걸로. 더 어려운 교재도 있어요. 어? 수능 기출보다 더 어려운 거. 애들 막 고3 애들도 그거 할 때 막 이런 표정이 고3 애들 막 죽으려고 그래요. 어? 막 한 문제 다 막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어? 애들 막 고3 애들 그걸로 방학 동안에 계속 연습시키잖아요. 어? 애들이 점점 초반에는 되게 호기롭게 대들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애들이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죠. 화학하지 말까? 막 어? 차라리 물리할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 계속 어려운 거 해주니까 뭐 어려운 게 끝없이 나오거든요. 끝없이 나요. 근데 실제 수능 난이도보다 더 어려운 걸로 연습을 시켜요. 쌤이 일부러. 왜냐면 이게 시험장이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평상시에 수능 난이도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연습을 해놔야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네? 그래야지 압박감이 좀 긴장이 풀리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안 풀다가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원래 압박감에다가 이제 긴장감까지 더 더해져가지고 애들이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점수가 나오게 하려면 더 어려운 문제를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는 나도 힘들어.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막 쉬운 거 할 때는 막 대답도 잘하고, 막 그랬던 애들이 어려운 거 하면 조용해지거든요. 그치? 소가 힘들죠. 선생님 힘들어요. 막 그러고. 그게 표정에 다 보이니까. 그치? 근데 아니, 어려운 것도 난이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려운데 그래도 할 만한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거 말이에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온 에너지 갑니다. 자, 이온 에너지는 원자 이렇게 있어, 여러분. 자,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원자에서 가운데 원자핵이 있겠죠? 자, 원자핵에서 가까이 있는 전자를 자, 내가 아예 원자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를 들어 올리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이온 에너지 만약에 수소야라고 하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무한대까지 그 전자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야.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온 에너지라고 하면 여러분 요 앞에 제1 여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걸 제1 이온 에너지. 아니면 그냥 줄여서 그냥 이온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거 있지만 이게 아니 자, 나트륨이 있다. 자, 전자 여러분 2개, 8개, 1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무한대 껍질입니다. 라고 하면 나트륨의 이온 에너지는 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무슨 얘기죠, 그죠? 나트륨 전자 여러 개가 있잖아. 저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하나 뜯어내는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갈게요. 표현하는 방법. 나트륨에서 전자를 뜯어낼 때 에너지를 줬더니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가 나왔어. 요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주는 반응식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요 이제 이온 에너지 크기 비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2주기. 자, 리튬, 베릴륨, 여기는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인데요. 가볼게요.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런 플로린, 여기 네온. 자, Y 값은 에너지. 자, 리튬의 이온 에너지가 자, 한 요 정도 돼요, 여러분. 리튬. 베릴륨 이온 에너지가 더 커지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붕소는 이온 에너지가 살짝 작아져. 탄소는 이온 에너지가 커집니다. 질소 얘도 커져요.
산소는 또 살짝 내려옵니다. 이렇게 플로린, 네온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뭐 하는 게 보여요?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보이죠. 알겠지? 이제 그 이유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뭐 하니까 커지니까. 즉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뭐 하니까 더 세지니까. 그지? 그만큼 전자를 뜯어내기도 뭐 하겠다 여러분 더 힘들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지, 그치? 근데 왜 예외가 나타나는 데가 있을까요? 그치? 지금 두 군데 있죠, 여러분. 실제 수능에서는 이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나와.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왜 그런지를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죠. 알겠지, 그치? 근데 내신에서는, 학교 내신에서는 그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기도 해요. 알겠죠,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수능에서 저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실험으로 제대로 검증이 안 됐어. 이유가. 알겠지, 그지? 수능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붕소의 제일 이온 에너지가 베릴륨의 제일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다는 건 그건 실험으로 실제로 구한 값이기 때문에 그건 나와요. 알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그 이유도 한번 알아봅시다. 알겠지? 자, 볼게요. 그럼 베릴륨. 얘는 원자 번호가 4번이죠. 자, 붕소는 얘는 원자 번호 5번이야. 자, 전자. 여러분, 전자가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는 세 개죠. 두 개,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봐봐. 1S에 두 개, 2S에 두 개, 1S에 두 개, 2S에 두 개, 2P에 한 개. 전자 배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치? 자, 반지름을 생각하면 붕소가 더 뜯기 힘들어야 될 것 같아. 붕소가 더 작으니까 반지름.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치? 유액전을 생각해도 붕소가 더 뜯기가 힘들어야 될 것 같아. 전자를 뜯기가.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 때문도 아니고 유액전화 때문도 아니야. 그래서 자 이렇게 예상을 해본 거지 과학자들이. 자 볼게요. 원자 이렇게 있습니다. K 껍질, L 껍질, 여기는 무한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ES 오비탈, 여기는 EP 오비탈. 여러분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E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보다 좀 더 높은 거 아시죠?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거는 원자 핵에서 더 먼 곳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내가 이 P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거랑 이 S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게 동일하진 않겠죠. 누가 더 쉬워 보입니까? 이 P에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게 더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붕소의 제일 이온 에너지가 베릴륨보다 뭐 할 것이다? 더 작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 원리로 얘랑 같은 족인 애들이 있잖아요. 3주기에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얘네도 그 예외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볼게요. 자, 베릴륨, 붕소. 여기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으면 이 네 개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누가 되냐면 베릴륨이 제일 커요. 1등. 초딩 같다 우리. 2등. 여기는 3등. 여기는 몇 등 여러분? 4등. 순서 이렇게 돼요. 이 네 개 중에 이온 에너지 크기 순서야. 이거 알고 있는 게 좋아. 할 수 있겠죠, 그죠? 된 거 같죠? 자, 이번엔 여러분. 자, 또 예외 한번 알아볼게요. 어디? 이번엔 15조과 16조 가보자. 질소, 산소. 얘는 7번, 얘가 8번이에요. 두 개, 5개, 얘는 두 개, 6개니까 이것도 봐봐. 얘도 여러분 지금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원자 반지름이나 유효 핵전화를 고려한다면 산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컸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때문은 아닐 거야. 유효 핵전화 때문도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어딜 볼 거냐 여러분? 요거 보자. P 오비탈을 좀 봐줘. P는 여러분 오비탈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오비탈 3개,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고, 얘도 P 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A. 자, 전자가 봐봐. 색깔 나와라. 여기는 한 개씩. 여기는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들어가겠지. 무슨 알겠지, 그렇지? 그러면 P는 봐봐, 여러분. 원래 질소는 요 세 개 중에 어떤 전자를 떼어내면 상관이 없어. 제1 이온 에너지가. 근데 산소는 아무데나 막 뜯는 게 아니라 저 전자 네 개 중에 반드시 같이 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뜯어내야 돼. 그럼 봐봐, 여러분. 자, 내가 요 놈을 뜯어내는 거랑 요 놈을 뜯어내는 거랑 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가 다르냐면 전자의 반발력이 달라. 같이 붙어 있는 게 좋고요. 그렇지, 그렇지. 같은 공간에 전자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전자끼리 밀어내는 힘이 더 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를 뜯어내기가 더 쉬운 거야. 그래서 산소의 제일 이온 에너지가 질소보다 작게 나타난다고 유추를 하는 거야. 바로 뭐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거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이다. 알겠죠? 자, 이는 전자 간 반발력 그 이유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여기를 굳이 내가 이유를 적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무슨 차이점이라고 봐주면 되겠네? 여기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 때문에. 무슨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도 우리 1, 2, 3, 4등 좀 정해볼까? 자, 질소, 산소, 인, 여기는 황 이렇게 있으면 4개 중에 자, 누가 1등? 질소가 1등, 산소가 2등, 인이 3등, 황은 얘는 4등.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1, 2, 3, 4. 무슨 이야기죠, 그죠? 된 거지? 이게 이온 에너지 크기 순서 4개 중에. 오케이? 된 거 같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자, 순차. 이온 에너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순차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건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치?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나트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자, 얘는 전자 11개짜리 오늘 나트륨 많이 나오네. 단골이네, 단골. 자, 볼게요. 자, 나트륨의 제일 이온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요를 뜯어내는 게, 얘를 뜨는 게 E1. 이게 제일 이온 에너지고. 여기 있는 전자를 뜯어내면 요거는 E2. 그 옆에 걸 뜯어내면 E3.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지? 만약 여기 있는 전자를 뜯어낸다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이제? 20. 그죠? 10번째 뜯어내는 거니까. 하나 더 있지. 여기까지 뜯으면 11. 이렇게. 얘는 전자가 총 11개니까 순차 이온 에너지가 제1부터 제11까지 있는 거야. 자, 여러분. E1. 아이고. E2. 이게 저죠? 자, 잠깐만. 이게 직선을 긋다가 이게 자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가끔 저렇게 삐져나가더라고요. E3 이렇게 가겠죠? 쭉 가다가 저 뒤에 가면 9번째, 그치? 여기는 10번째, 11번째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치. 그럼 봐봐. 그럼 자, 설명 잘 들어봐. 전자를 뜯으면 뜯어낼수록 뭐가 점점 작아지냐면 전자의 반발력, 즉 가리움 효과가 점점 작아진다.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를 뜯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차 이온 에너지는 전자를 뜯으면 뜯을수록 점점 뭐 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치? 근데 나트륨의 경우에는 얘들아 제1을 뜯고 제1을 뜯으려고 할 때 에너지가 훅 커져요. 훅. 그리고 9번째 전자를 뜯고 10번째 전자를 뜯으려고 할 때 에너지도 한번 또 훅 커지는 거야. 에너지가 갑자기 훅훅 변해. 훅훅. 알겠지? 그치? 그래서 훅훅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껍질. 껍질. 얘는 세 번째 껍질. 여기는 두 번째 껍질. 여기는 첫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이 바뀌니까 에너지가 급증한다. 괜찮지, 그지? 한 번만 더 해볼까, 여러분? 아니, Mg가 있다. 마그네슘.
얘는 12번입니다. 얘도 껍질 3개에 전자가 2개, 8개, 2개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저기도 마침 봐보려면 자, E1, 자, E2, E3 쭉 가. 저 뒤에 가면 10번째, 그지?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커지는지 볼까? 여러분 뒤로 갈수록 여기도 이온 에너지가 커져 계속 커져. 근데 얘는 E2랑 E3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10번째 거랑 11번째가 차이가 많이 나. 저 껍질에다가 그치? 얘는 몇 번째 껍질? 여기는 3번째 껍질, 여기는 2번째, 여기는 첫 번째 껍질 쓰더래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짠. 여기 탐구 자료에 보면 먼저 A, B, C가 있는데 A 잠깐 볼까? A는 제일 이온 에너지가 얼마로 돼 있어, 여러분? A는 제일 이온 에너지가 496인데 J는 4562. 이거 거의 몇 배나 뛰었네? 거의 10배, 거의 10배. 그지? 9배 이상 뛰었지, 그지? 자, 그 다음, 얘는서 A는 원자가 전자, 즉, 가장 바깥 껍질 전자 몇 개가 있는 놈이다? 1개가 있는 놈이다. 라고 봐주면 되고, B는, 여기는 얼마 안 늘어났지? 2배밖에 안 늘었지. 여기 봐봐. 얘는 2에서 3으로 갈 때 좀 뭐 했다? 많이 늘어났다. 그치? 얘는 1451에서 7733, 한 몇 배 정도 늘어났어? 응? 5배 정도? 5배 정도. 그치?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짜리. C는 2740에서 11578은 한 4배 정도? 그렇잖아, 그지? 봐봐, 이제 애들이 가끔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배가 늘어나야 됩니까? 그렇잖아, 그지? 최소 4배. 그렇게 외워놔. 껍질이 바뀔 때 이온 에너지는 최소 4배 이상 증가한다. 알겠지, 그지? 이거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몇 배 이걸 봐줘야 된다. 차이 값을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아시겠죠? 왜냐 차이를 보면, 여기 봐봐. E3랑 E4가 차이가 더 큰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지? 여기도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차이 값을 보는 게 아니라 몇 배, 배수를 보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A는 원자과 전자가 1개, B는 2개, C는 3개 이렇게. 그리고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고 싶다. A는 496kJ만 공급해주면 되고, B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려면 738 더하기 1451까지 해줘야 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된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필기를 한번 해봐야죠. 자, 필요한 것만 적어주시고, 요거 적고 좀만 쉬었다가 하자. 보여요, 여러분? 아니, 글씨가 보이나요? 네, 잠깐 정지시켜놔야지. 자, 여러분 52번 봐주세요. 갑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유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기억, 바로 헬륨은 원래 전자가 2개인데 헬륨 이온이 되면 전자가 몇 개밖에 안 남아요. 전자 1개밖에 안 남죠. 전자 1개밖에 안 남으면, 자 봐봐 여러분, 1s, 2s가 차이 나는 건 맞지만 ES랑 EP는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는 거예요. 전자가 1개일 때는. 알겠지? 수소처럼. 알겠지? 그치? 전자가 1개일 때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주, 양자수 영향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 됐지? 수소의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 맞죠? 그치? 다전자 원자는 M 플러스 L 이걸로 결정해 주는 거 알지?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그지? 그래서 이게 1S보다는 2S가 크고 2P, 3S, 3P, 4S, 3 요 순서로 갔잖아요. 이렇게 정해준 게 M 플러스 L로 정해준 거 있잖아. 기억나죠? 나는 거 맞죠? 자, 볼게요, 여러분. 원자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유해액전에는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더 큽니다. 같은 주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죠? 자, 리을. 유해액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가려막기 효과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아니라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 그지? 전자끼리 서로 방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만 이렇게 됐지? 자, 53번 할게요.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내 준 겁니다, 여러분. 자, A가 누굽니까? 얘는 H, 그죠? C는요? 나트륨, 그죠? B가 누구야? 이거는 산소, 얘는 염소, 이렇게. 비안정한 이온식은 B2-다. 맞아요. 전자 두 개 얻으면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수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C가 A보다 많다. C는 1개, A도 1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됐지, 그치?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에는 D가 C보다 크다. 맞아요. 같은 주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54번 볼게요. 자, 그럼 몇 가지 원자와 이온의 모형에 의한 전자 배치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UH전화의 대소관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억에 A와 C의 UH전화는 같다. A도 두 번째 껍질, C도 두 번째 껍질이 있긴 하지만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가 다르죠. 그렇잖아, 그지? 얘는 양성자 몇 개가 있고요? 10개, 여기는 11개. 그러니까 누가 더 클 거예요? C가 더 클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자, 다음 A의 유핵전에는 B의 유효 핵전화보다 크다. 자, B는 세 번째 껍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가 더 크겠죠, 그치? 나트륨과 네온 비교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유핵전화 2주기, 3주기, 네온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나트륨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온이 더 커야죠. 오케이? 자, 다음 C의 유핵전에는 B의 유효 핵전화보다 크다. 한 원자에서는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유핵전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되지, 그치? D의 유핵전화는 B의 유효 핵전화보다 클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얘가 Na, 나트륨, 이건 Mg, 마그네슘 둘 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유효 핵전화에 비교해 주는 거니까 맞아요.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더 커야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다음에 4번. 괜찮지?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55번.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과 UHN의 주기성을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러분, 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점점 뭐합니까? 작아져야죠. 그치? 점점 작아져야죠. 그러니까 얘가 누울 것 같아. 아래에 있는 게. 요게? 얘가? 원자 반지름. 그치?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B가 누가 되겠습니까? 점점 커지는 게 얘가 유해액전화.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자, A가 유해액전화다? 아니다. 자, 유해액전화는 가려막기 효과의 영향을 받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분해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유해액전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 56번. 자, 그러면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2주기에 15조. 질소. 그지? 질소. 얘는 플로린. 그죠? 여기에 나트륨. 여기는 칼륨.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이온 에너지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져. 왼쪽 아래로 갈수록 뭐가 더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알겠지? 그치? 이거는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여러분 몇 번? 19번. 됐지? 그치? 금속 중, 저 금속은 누구랑 누가 금속이야? 나트륨이랑 칼륨이 금속이지. 그치? 질소랑 플루는 비금속이니까. 그럼 둘 중에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작아요? 나트륨. 그는 몇 번? 얘는 11번. 자, 비금속 중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가장 큰 거. 질소랑 플로린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F? 플로린. 그죠? 그러니까 유효핵전화는 9번. 얘가 더 크겠다. 이렇게, 그지? 다 더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39. 그죠? 됐지? 오케이? 다음 주 갑니다.
자, 우리는 57번. 자, 바닥 상태인 이주기 원자 가나다가 있습니다. 자, 가는 P에 있는 전자가 5개, 홀 전자는 1개. 자, 누굴 것 같으면? 바로 떠오르나요? P의 전자 5개. F, 플로린, 그렇죠? 이렇게. 나는 P의 전자 3개 있다는데, 그 누굴까? 질소, 그렇죠? 질소. 질소는 홀 전자 몇 개짜리? 얘는 3개짜리. 그죠? P의 전자 2개가 누구야? 질소다. 번호 하나 앞에 있는 거잖아. 전자 하나 더 적은 거. 6번. 탄소. 탄소는 홀 전자가 몇 개? 2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5. 가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3개입니다. 맞아요. 오비탈 수 3개 맞죠. 그치? 자,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해액전에는 나가 다보다 크다. 질소가 탄소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니 나오고 T 큰. 응? 되는 거 맞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58번. 자, 그럼 몇 가지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과 안정환 이온의 반지름 크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얘네는 2, 3주기 원소들 중 임의의 원소 기호고 원자 번호 순으로 나타내 봤대. 18조 빼고. 알겠지? 그치? 그러면 2, 3주기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 얘들아 여기 봐봐. A, B, C는 흐름이 비슷하지. D랑 E는 또 자기들끼리 흐름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지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온 반지름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들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나가 뭐가 되겠지? 요게 이온 반지름. 가는 요거는 원자 반지름. 그러니까 질소, 산소, 얘는 플로린, 여기는 Na 나트륨, 얘는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응? 됐지, 그치?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고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커야 되니까. 자, A랑 B의 전자 껍질 수는 같다. 지금 A랑 B는 산화이온이랑 나트륨이온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이온일 때는 껍질 수가 같죠. 2개.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랑 B의 전자 껍질 수는 같은 거. 네, 맞습니다.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인 CA가 됩니다. 자, 마그네슘과 산소니까 이거는 MgF2. 산소가 아니라 플로린이구나. 그지? MgF2네요. 틀렸죠. 자, 가는 이온 반지름이요. 아니죠? 기억만 된 거지? 오케이. 자, 이거는 59번 가볼까요? 자, 그럼 플로리나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플로린 나트륨의 원자 또는 이온 반지름 비교해 볼게요. 기억. 누가 더 커야 돼? 플로린. 원자가 커요? 이온이 더 커요? 음이온이니까. 이온이 더 커야죠. 그지?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잖아요. 전자가 더 많아지니까 전자 간의 반벌레 커져서 얘가 더 커야 되고요. 자, 다음 닌. 나트륨이랑 나트륨 이온 양이온 되는 거니까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원자. 그죠? 원자가 더 커야 돼요. 디귿은 말이 되네. 그지? 디귿만. 60번. 자, 그럼 원자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원소의 제1이온 에너지를 나타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있잖아. 제1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가 헬륨이에요.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아. 헬륨은 제일 크다. 기억 좀 해놔.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최외곽 전자 느끼는 유효 핵전에는 A가 A 이온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핵전에는 전자수가 줄면 무조건 커지니까 A 이온이 더 커야 됩니다. 자, A, B, C, D 중에서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2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산화이온이 플로리나 이온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D는 자, 산소죠.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비금속이니까 이온 반지름이 더 클 겁니다. D에서 말이 되네요. 오케이? 괜찮죠? 자, 이번엔 뒤로 가서 이번엔 61번.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중에 하나다. 자, A는 여러분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입니까? A는 자, 이원과 이투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원자과 전자 1개짜리다. 자, B는 2개짜리겠다. 그죠? 괜찮아요? C는 얘는 몇 개짜리? 얘는
3개짜리, 그지? 2개짜리는 Mg, 그러니까 B가 마그네슘, C가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A랑 D는 나트륨과 칼륨 둘 중에 하나.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A는 1쪽, 그쵸. 원자과 전자 하나짜리니까. 자, D에서 제3이온 에너지는 제2이온화 에너지보다 작다 그런 거 없어요. 순차 이온 에너지는 어떤 원소건 상관없이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지? B와 C가 안정한 이온일 때 이온 반지름은 C가 B보다 더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마그네슘 이온하고 알루미늄 이온 누가 더 커야 돼? 이온 반지름? 마그네슘 이온이 더 커야지, 핵전화가 작은 게. 그치? 그러니까 B가 C보다 더 크다. 등전자 이온 반지름 비교하는 거. 괜찮죠? 오케이. 자, 이번에 62번. 자, 몇 가지 원소에 A, B, C, D 바닥 선택 전자 배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러분, A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으니까 얘는 F 플로린 이렇게 들어가고요. B는 얘는 다해서 11개짜리, 요거는 Na 나트륨. C는 얘는 12개짜리,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는 Mg. D는 얘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ABCD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모두 2주기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 그죠?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죠. 맞지, 그지? 자, 원자 반지의 가장 큰 원소는 나트륨이다. 이게 가장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크기가 감소하는 원소는 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금속은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3가지라고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3가지. 오케이? 자, 문제 많죠? 2문제만 더 하면 돼, 이제. 자, 63번. 자, 이주기원소 A랑 B의 순차 이온 에너지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A는 어디에서 훅 증가했나 볼까, 여러분? 제5에서 제6으로 갈 때.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다? 이거는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다. 2주기인데 원자과 전자 5개면 질소죠. 그치? 자, B는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다. 이거는 O, 얘는 산소죠. 이렇게. 자, 여기 원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누가 더 커야죠, 여러분? 질소가 더 커야 됩니다. 자, 바닥에서 홀전자는 A가 B보다 많다. 질소는 홀전자가 3개고 산소는 2개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 기체 상태 원자 A에서 전자 3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요. 이 3개를 다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4.6이 아니야. 이거는 4.6은 A에서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전자 3개를 뜯어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자 3개를 뜯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그냥 1.4 더하기 2.9 더하기 4.6까지. 뭐만 알겠지, 그치? 안정한 이온은 빼고. 안정한 이온은 얘는 전자를 얻어와야 되니까. 됐죠? 오케이? 자. 다 했다. 아니구나. 하나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바로 64번.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자 ABCD 1차 및 2차 이온에서 나타내 준 건데, 지금 봐봐. 그럼 C는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야? 얘는 제1에서 제1로 갖다 붙이 훅 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1개짜리.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주기 3주기 걸쳐 있어 라고 했으니까 얘가 나트륨. 무슨 알겠지? 그치? 그리고 18쪽을 뺄 거라는 말 어렵잖아. 그러니까 얘를 누구라고 보면 되지? 이거는 네온. 응? 얘는 F 플로린. 요거는 Mg 마그네슘. 이렇게. 그치? 문제에서 원자 번호가 연속적으로 증가해 라는 말이 있으니 그렇게 가는 거야. 자, A랑 D는 2대1의 비율로 결합해서 이온 화합물 Da2를 만들어. MgF2니까 Da2 맞아요. 이렇게, 그치?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A의 이온이 D의 이온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리나 이온이랑 마그네슘 이온이랑 플로린이 더 커야 되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C의 제2이온 에너지는 3s 오비탈이 아니라 제1이 3s고 제2는 이 P에서 떼어내야지.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억만. 된 거죠? 오케이? 됐어. 자,
개념은 다 끝났고 이거 문제 숙제 되게 많은데? 많죠. 응? 마지막 번호가 93번? 그지? 93문제라는 얘기잖아. 93문제라는 얘기인데 응? 문제가 93번까지 몇 번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해봐. 어? 어? 아, 그 40은 너무 안. 아, 그래도 93문제니까 50번까지 해야 돼. 50번까지. 많이 봐줬네. 50번. 왜냐면 오늘 몇 문제 또 풀 테니까 지금. 그지? 50번까지 하는 걸 합시다. 자, 1번. 근데 여기는 일단은 양적 관계 이런 데보다는 확실하게 좀 빨리 풀지 않아 그래도? 아니야? 오비타 이번에 숙제할 때 시간 많이 걸렸어? 양쪽 각도보다는. 그치 그치? 자 1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지건수의 원자번호에 따른 핵전화와 원자가 전자 느낀 유핵전화를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맨 처음 거 왜? 1번 이거 안 나와 있어? 주기율표는 주기율표 문제 안 풀었나 우리? 이거 문제 안 돼. 주기율표 숙제도 해야 되는데 주기율표 10문제인가 있을 거라마? 그죠? 좋다. 그럼 주기율표 10문제랑 그럼 40번까지 오케이? 괜찮지? 앞에 10문제 있을 거야. 그 주기율표랑 그러니까 총 50문제 하면 되는 거야. 10문제밖에 없어요. 주기율표 10문제밖에 없어. 여기부터 40번까지. 네.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지건수의 원자번호에 따른 핵전화와 원자가 전자의 유핵전화를 나타내 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봐봐. 핵전화랑 유핵전화는 무조건 누가 더 크냐면 핵전화가 더 큽니다. 그죠? 왜냐면 유핵전화라고 하는 거는 핵전에서 뭘 뺀 나머지니까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를 뺀 나머지니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자 얘가 핵전화가 되는 거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게 유효 핵전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화와 유핵전화의 차이값이 점점 뭐 하는지 봐주세요. 그 차이값이 점점 증가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나를 보면 자 높은 곳에 있는 게 원자 번호가 더 뭐한 거다? 더 큰 거다 라고 봐주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발음은 자 얘는 E는 홀전자 3개짜리니까 얘는 질소 이렇게 그죠? C랑 D는 홀전자 2개짜리가 산소하고 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C가 산소, D는 탄소가 되는 거죠. 홀전자 1개짜리는 플로린도 있고 붕소, 리튬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플로린은 없어요. 만약 플로린이 있다면 산소보다 더 높은데 이렇게 점이 찍혔어야죠. 무슨 알겠지, 그지? 이게 F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가 붕소, B가 리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된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A는 플로린 아니다. 자, 제일 이온 에너지는 E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그죠? 맞아요. 질소랑 산소 예외 있는 거 아시죠? 질소가 더 큽니다. 바닥 선택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D가 B의 2배. 탄소는 오비탈이 다해서 몇 개? 탄소. 4개죠. 리튬은 몇 개? 리튬은 2개. 2배 맞지? 내가 이거 3, 4, 7, 8였잖아. 3, 4, 7, 8. 오비탈 3개짜리 돌았어, 오비탈. 웃을 일이 아니야. 오비탈 3개짜리 누구야? 붕소. 4개짜리는 탄소. 7개짜리 알루미늄. 그죠? 8개짜리 규소. 3, 4, 7, 8 외워놓으라니까. 붕소, 탄소, 알루미늄, 규소. 알겠지? 빨리 핸드폰 앞에 니네 잠금장치 있지 않아? 3, 4, 7, 8을 바꿔. 안 외울 수가 없지 이러면. 3, 4, 7, 8. 오케이? 자, 다시 또 물어봐야지. 2번. 자, 바드 선택 원자에서 자, 가나다라는 산소부터 알루뇽까지 중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먼저
자, 여기서 홀전자 0개짜리가 마그네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라가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Mg, 그죠? Mg. 그다음 홀전자 2개짜리는 나가 산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산소가 UH전화가 4.45, 단은 5.1이야. 여기서 산소보다 UH전화가 더 큰 거, 즉 산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은 F 플로린, 그죠? 가는 누가 되겠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자. 마그네슘은 UH전화가 알루미늄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4.07보다 뭐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작아야겠다. 이렇게, 그지? 보겠습니다. 라는 Mg 맞습니다. X는 4.07보다 큰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원자 반지름은요, 과가 다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알루미늄이 더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커야죠. 더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알겠지? 된 거죠.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은 중성원자 질소에서 염소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홀전자 수를 보시면 질소는 홀전자가 얘는 3개짜리, 산소 2개짜리, 플로린 하나, 황은 2개, 염소는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그치? 그러면 이제 지금 경우의 수가 2가지에서 2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B하고 E를 홀전자 1개짜리라고 봤다. 1개, 1개. 이렇게. 그러면 E가 하나가 나오려면, 그지? A는 얼마짜리 들어가고 3짜리? 여기는 얼마? 여기는 2짜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는지 보는 거 여러분. 자, 그럼 D는 얘는 홀전자 몇 개짜리가 남아있어요? 2개짜리? 1개짜리? 오, 딱 맞네. 이렇게, 그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봐봐. 홀전자 3개짜리가 A니까 질소가 A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지. 그지? 그리고 홀전자 2개짜리가 D하고 C인데 D하고 C 중에 C가 반지름이 더 커야 된대. 자가 빠졌네. 원자의 반지름.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홀전자 2개짜리 중에 누가 더 반지름이 커요? 황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C가 황, D가 산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지? B하고 E는 홀전자 1개짜리인데 홀전자 1개짜리 중에 자, CL이 더 커야 되니까 B가 CL, E가 F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됐지? 그치? 자, 기억에 BD 값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1, 그죠? D가 2, 그죠? 그 다음에 E가 얼마? 1, 1, 2 이러니까 5가 아니라 얼마? 4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전기 음성도는 E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전기 음성도는 플로린이 가장 커요. 알겠지? F가 가장 커요. 그 다음 이온 에너지는 DAC입니다. D가 누가 여러분? 산소. A가 누굽니까? 질소. 땡. 그죠? 질소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만 맞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우리 딱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봐봐 여러분. 다음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와 관련해서 학생이 세운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겁니다. 먼저 1쪽. 자, 1쪽은 리튬부터 루비딘까지 또 17쪽 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자, 보세요. 1쪽은 뭐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지는 경향을 보여요. 17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같은 쪽은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반지름이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지? 오케이. 자, 그런 내용인지 볼까요, 여러분? 가설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가설을 찾아보래요. 답 어디에 있어? 딱 보이죠? 답은 3번. 그죠?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